마트 계산대에 서면 항상 눈에 걸리는 이 빨간 띠 소시지. 이거 잘못 뜯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누적 판매량 119억 개, 누적 판매액 1조 5천억 원. 바로 천하장사입니다. 최초의 간식 소시지죠. 그런데 이 천하장사의 모태는 바로 이 소시지예요. 옛날 소시지라고도 하죠. 이건 소시지가 아니다. 밀가루 덩어리다. 소시지계의 고인물이다. 이런 조롱글이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계란에 부쳐 먹으면 폭신폭신하니 은근하게 손이 가긴 합니다. 진주햄에서 이 햄을 출시한 지가 벌써 60년 정도가 됩니다. 양은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반찬이죠. 레트로 컨셉의 냉산집에 가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무려 1kg에 3,000원대의 가성비 갑소시지. 분홍 소시지는 알아도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추억의 도시락 반찬.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이야기, 천하장사를 낳은 분홍 소시지입니다. 아직도 진주햄 홈페이지에 가면 이 분홍 소시지를 도시락 반찬용이라 써놓고 있습니다. 그냥 반찬도 아니고 도시락 반찬. 그만큼 도시락 속 분홍 소시지는 상징적이라는 거겠죠? 이건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어육 소시지입니다. 축산물이 아닌 수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요. 사실 성분에 돼지고기가 찔끔 들어가긴 합니다. 함량은 아주 적지만요. 이 어육 소시지 역사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소시지는 고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인데요. 어육 소시지 역시 생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엔 돌고래 고기를 이용해서 소시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육 소시지를 만드는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선을 향신료와 함께 버무리고 내장에 집어넣어 묶은 후에 훈연과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돌고래를 잡아먹는 일이 줄면서 어육 소시지도 점점 줄게 된 거죠. 사실 생선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염장하는 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더니 일본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어디가 최초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은 1935년 일본 농림수산성 소속의 한 교수가 만든 참치 어육 소시지가 먼저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건 1951년 에히메현의 서남개발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스모크 미트란 이름의 어육 소시지를 만들어서 판매했죠. 당시엔 연어, 참치, 고래 등을 이용해서 어육 소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꽤 고급 음식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 어육 소시지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일본에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섬나라다 보니 당연히 생선 수급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어육이 고기 소시지에 비해 유통기한도 훨씬 길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게 또 참 우연한 계기로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1946년부터 미국이 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을 했는데요. 1954년 평소처럼 핵실험을 하는데 폭심지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의 참치 어선이 피폭을 당합니다. 참치가 방사능에 오염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면서 참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방사능과 무관했지만 헐값이 되어버린 참치들이 전부 어육 소시지 회사로 납품됐어요. 엄청난 양의 소시지가 만들어졌고 저렴한 가격에 여러 곳에 공급됐죠. 잘 팔리기도 했고요. 덕분에 1965년 일본의 어육 소시지 생산량이 18만 8천 톤까지 증가합니다. 나중엔 참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원재료가 일반 흰살 생선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인기는 여전했었죠. 1963년 진주햄이 어육 소시지인 분홍 소시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큰 격차를 가진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제 롤모델이기도 했고 거리도 인접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삼면이 바다다 보니 어육 소시지를 만들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기도 좋았던 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차관 지원으로 수산물 처리 가공 시설도 같이 들어와 줍니다. 여기엔 어육 소시지 가공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건 정부도 어육 소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진주햄이 경상남도 진주에 공장을 차리고 분홍 소시지를 출시한 게 1963년, 정확한 제품명은 진주 홈 소시지입니다. 이게 한국 분홍 소시지의 원조인 거죠. 다진 생선살에 전분을 넣어 만들었는데 일본의 어육 소시지와 거의 같습니다. 생선살은 일반 고기보다 살이 좀 무르죠. 여기에 전분까지 섞으니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나름의 맛이 있죠. 이 당시에 썼던 생선은 주로 쥐치였는데요. 쥐치가 너무 많이 잡히긴 하는데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쥐치를 가지고 분홍 소시지를 만든 거죠. 물론 이후에 쥐포가 유행을 하면서 쥐치가 씨가 마르지만요. 이건 사실 대단한 시도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시지가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초기에 외국인이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소시지를 만들어 팔던 곳이 있긴 했었거든요. 이후 미군을 통하면서 더 많이 알려졌고요. 하지만 진짜 소시지 맛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록 어육이지만 소시지가 나타난 거죠.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팔립니다. 아침부터 공장 앞에 줄을 설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부잣집 아이들의 단골 도시락 반찬으로 유명했죠. 발에 차이는 다버로 고급 상품을 만들어낸 거니까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다 어육 소시지판에 뛰어듭니다. 64년에는 오리온이 어육 소시지를 만들고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크라운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과 업체들이 이 소시지판에 뛰어든 거는 유통 특성이 과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시지는 실온 유통이 가능하니까 과자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어육 소시지를 만들긴 했지만은 사실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품이 나오고 10년쯤 지난 70년대 후반의 어육 소시지 시장의 규모는 단 40억 원. 그 당시 새우깡 매출이 매년 100억씩 찍던 걸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니 오리온과 크라운이 흥미를 잃고 손절을 해버립니다. 진주햄 입장에선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80년대부터는 상황이 변합니다. 양돈 산업이 흥하면서 돼지고기를 가공한 돈육햄과 소시지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일제당과 롯데햄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왔고요. 이 햄 시장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줄줄이 비엔나로 유명한 비엔나 소시지, 그리고 전설의 CM송 롯데햄의 켄터키 프랑크도 이때 등장합니다. 이런 소시지들이 분홍 소시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을 냈고 또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진주햄도 나름 애를 썼지만은 제일제당과 롯데를 상대하기엔 힘에 부쳤죠. 진주햄이 결국 업계 3위로 밀려나갑니다. 새로운 소시지들은 전 연령대의 관심을 받은 데 반해 분홍 소시지는 아이들 반찬 정도로 쓰이면서 자리를 잃어갔죠. 분홍 소시지가 이렇게 사라지나 싶었는데 진주햄에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만듭니다. 방망이같이 큰 분홍 소시지 대신 12cm의 작은 사이즈로 만든 소시지, 전분을 줄이고 치즈를 넣은 최초의 간식 소시지 천하장사입니다. 85년에 나왔는데 이건 역시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어요. 구워 먹어야 맛있는 소시지와 달리 그냥 편하게 비닐만 뜯어 먹으면 되니까요. 명태살을 주재료로 만들었는데 부드러운 치즈의 맛까지 어우러져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수명을 다한 분홍 소시지라는 상품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게 분홍 소시지보다 더 대박이 났어요. 사실상 진주햄을 키운 제품 중 하나죠. 1981년에 100억 원의 매출이었던 진주햄이 천하장사가 출시된 이후 87년에는 300억 원, 그리고 91년에는 1천억 원, 96년에는 1350억 원을 기록합니다. 당시 햄과 소시지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던 제일제당과 롯데도 이 천하장사를 이기지 못했고요. 이렇게 생긴 소시지는 전부 다 천하장사로 불렀었죠. 이 미니 소시지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천하장사 딱 혼자만 잘 나갔어요.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롯데와 CJ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2002년엔 키스틱, 2003년에는 맥스봉이 나오거든요. 특히 맥스봉은 진주햄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천하장사보다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치즈 용량을 좀 더 늘린 소시지. 그런데 10대가 아닌 20대와 30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러면서 성인들이 맥주 안주로 어필했고요. 이렇게 맥스봉과 키스틱이 천하장사의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옵니다. 당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천하장사가 맛있긴 해도 올드하다는 인식도 있었고요. 이 와중에 경쟁사인 맥스봉이 희한한 루트를 타고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특수를 맞아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맥스봉으로 아이폰 터치가 된다는 게시글이 SNS를 타고 돌았거든요. 2달 만에 편의점 맥스봉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뜁니다. CJ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이폰 유저를 상대로 판촉 행사를 열심히 했죠. 이 아이폰 특수는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CJ에겐 큰 행운이었어요. 덕분에 맥스봉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기도 했고요. 2012년 맥스봉이 미니 소시지 시장 1위를 차지합니다. 천하장사는 2위로 밀려났고요. 그래도 20년 이상 1위를 지켜왔던 천하장사인데 갑자기 망할 리가 없죠. 2008년 중국 교민들에게 천하장사 200박스를 판매한 게 입소문을 타면서 대력천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크게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중국에서 재력 좀 있는 어머님들이 이걸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당시 한국 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천하장사를 계속 개발해내고 리뉴얼하고 있죠. 실제로 상품군을 보면 맥스봉보다 훨씬 다양한 맛들이 많습니다. 2017년 소시지 가운데 치즈를 통째로 넣은 이 상품이 나왔을 당시에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면서 결국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 뒤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고요. 가난과 지리적 특성이 만들어낸 분홍 소시지, 상품 수명은 거의 끝났지만 추억 때문에 여전히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걸 재해석한 천하장사 같은 미니 소시지는 10대를 넘어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약 10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분홍 소시지 상태로 머물렀다면 절대 넘볼 수 없었던 규모죠. 반찬을 간식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재밌는 발상이었고요. 때로는 가장 낡은 것이라도 가장 새로울 수 있다는 사실, 이 분홍 소시지와 천하장사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